오늘 시진핑 3년임 대관식 끝났습니다. 200명의 당주항인의 위원을 뽑는데 들어갔죠. 이 200명 안에서 이제 당주항인의 정치국 위원 25명을 뽑고 명 안에서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을 뽑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후진타오파, 장점인파는 모두 숙청됐습니다. 단 한 사람도 거기에 남아지 못합니다. 그래서 후진타오가 명단을 발표하자 폐막식을 하기도 전에 불편한 몸을 이끌고 자리를 차고 나가는 모습이 중국 언론 매체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제 반발도 심상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언론 매체들을 종합해보면 북한의 핵실험 멀지 않았다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대규모 군사훈련 전투기까지 발진시키면서 우리를 위협했던 북한이, 또 동서의 중부전선에서 무차별적인 포사격을 진행했던 북한이 이번 주에는 잠잠했습니다. 당대회가 끝나기 때문에 잠잠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상적인 경제활동, 정상적인 인민들의 생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정상적인 국가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그 핵실험도 정상적인 국가의 자위권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간 동향은 제가 시간을 지금 많이 좀 허비하면서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핵실험이 임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핵실험만 하게 되면 한반도의 긴장은 그야말로 전면전 직전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략자산이 총동원되면 북한도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노골적인 군사적 도발을 할 겁니다. 특히 제가 항상 이야기했듯이 소해 5도가 우리는 가장 취약점입니다. 소해 5도에 대한 방어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앞에서는 마치도 평온한 듯한 북한의 일상생활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북한 뒤에서는 최신의 전투기 구매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 소식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10월 1일 날짜까지 보내왔습니다. 최근 북한 정보에 의하면 니태섭이죠. 인민군 총참모장과 작전국장이 인민군 총참모장을 단장을 하는 고위급 대표단이 10월 1일 모스크바로 간 것이 아니라 하바롭스크에서 러시아 국방부 고위층과 국비리에 회담을 했다는 겁니다. 이 회담을 한 것은 바로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죠. 이태섭 총참모장은 김정은의 친서를 직접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럼 그 친서의 내용은 뭐가 쓰였는지 모르죠. 그러나 북한 정보에 의하면 이미 4월 달과 8월 달에 인민무력성 고위 간부들, 즉 장군들이 2번의 회담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바로 2월 달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그때 3월인가 4월에 제가 한번 인민무력성 고위 장군들이 러시아 총참모부를 방문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8월 달에도 또 한번 갔다 왔다고 합니다. 아마 8월 달에 갔다 온 것은 당시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사항을, 중대 사항에 대한 회담이 있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이 미국과 이 서방 언론들이 지금 러시아가 북한에서 무기를 구매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미 정보력은 뭐 세계가 알아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이 문서를 입수했고, 그러자 북한이 거기에 대한 반발을 했죠. 우리는 러시아에 무기를 주지 않는다. 그때 아마 러시아가 이 포탄이나 미사일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김정은이, 특히 북한이 먼저 러시아 측에 포탄과 미사일을 공급하겠다는,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는 겁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죠. 다 북한도 정략적인, 전략적 타산에 의해서 아마 보내주려고 했던 겁니다. 왜? 그렇게 하면 북한이 지금 가장 긴박한 항공유나 가공된 휘바르 디젤, 이게 지금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지금 다 막혔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들어오던 것이 중지됐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들어오던 식량과 가공된 원유가 중지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아마 북한에서 재고로 가지고 있는 이 포탄과 미사일을 아마 지원해 주려고 러시아 측에 제안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의 정보도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라 북한 측에서 먼저 주겠다고 했다는 거죠. 자, 그랬는데 러시아 대통령이 아직까지는 괜찮다는 것을 해서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김정은에게 상당히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러시아 언론에서도 이 발표를 했죠. 북한에 대한 식량과 휘발유를, 원유를 즉시 공급을 재개하겠다는 이런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10월 1일 북한이 인민군 총참모장이 비밀리에 하바롭스크에서 러시아 총참모부 고위 장군들과 밀약, 즉 비밀 회담을 했다는 겁니다. 김정은의 친서는 아마 푸틴에게 전달이 됐겠죠. 그 친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연료 문제입니다. 미사일이나 포탄은 어느 정도 비축해 놨지만
지금 북한이 가장 필요한 것은 항공유나 디젤이나 자동차와 비행기를 움직일 수 있는 항공유, 디젤과 가솔린과 같은 이런 지금 연료가 절대 부족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군부대 가지고 있던 식량과 군부대에서 가지고 있던 연료를 모두 금년 농사에 다 지원하라고 해서 다 지원했기 때문에 북한이 연료가 바닥이 났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달에도 연료 문제와 식량, 의약품 그런 것이 대체적으로 논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한에서 150대의 비행기가 출격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러시아로부터 폭격기가 필요한 부품과 그리고 항공유를 조달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월 1일 날 이번에 다시 방문하고 친서를 가지고 간 것은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 바로 거기에 북한의 루안스크와 도네츠크주의 노동자들을 파견하기 위한 문제, 그리고 북한의 항공유와 가솔린, 디젤과 같은 이런 연료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식량과 의약품 그리고 군수무기 부품들, 뭐 비행기도 그렇고 미사일도 그렇고 지금 북한에 있는 군수품의 약 80%가 러시아 쪽이기 때문에 이 러시아에서 부품을 들여오지 않으면 가동이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전면적인 도발이라든가 군사적 국지전을 하려고 해도 항공유나 또 비행 전투기에 들어가는 부품이 필수 이족이라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